교육제도 개선 첫 번째 발표, 설문조사 분석을 맡은 정승진 교육제도 개선 부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제도 개선부 첫 번째 주제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를 맡은 정승진입니다. 저희 교육제도 개선부는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의 학과 인식 및 만족도를 확인하고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중학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방식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8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27일간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는 497명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응답자 497명 중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답한 학년이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년에 치우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항에서 응답자의 90.5%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남, 부산, 울산이 5.2%, 경북, 대구가 3.2%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국 토목공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학생위원회 활동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토목공학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과 기여도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6%로 매우 높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미 전공 수업을 접한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토목의 사회 기여도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침체와 건설업의 사회적 대우 등 토목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토목공학과로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토목공학과 진학 전에 학과의 이미지와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고할 수 있도록 4번, 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을 보면 입학원서 접수 기간 중에 토목공학과 진학을 결정한 학생이 39.2%로 가장 높습니다. 대학생위원회가 입학원서 접수 기간에 수시, 정시 박람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Q&A에 답해주는 등 고등학생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은 토목공학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학문적 흥미와 취업 전망, 성적에 따른 합격 가능성, 적성 응답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했던 홍보 방법들이 세부 전공 과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토목의 모습,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성적에 따른 합격 가능성 응답 비율이 44.6%로 응답률 1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토목공학과 신입생들의 학과 이해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희망학과와 대학교 진학학과의 일치도가 낮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고등학교 때의 희망과 현재 재학 중인 학과의 일치도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매우 일치, 조금 일치가 전체의 63.7%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희망학과와 재학 중인 학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응답 비율이 30.2%로 전체 응답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번 문항에서 학과 결정 시 학문적 흥미를 고려한 학생이 전체의 46.7%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일치도에서 일치하지 않은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토목공학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문항은 토목공학의 만족도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과 조금 만족이 89.1%로 학과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항에서 고등학생 때 희망학과와 재학 중인 학과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이 30.2%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과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학부 수업 및 전공 관련 활동을 직접 접하면서 만족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학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대상 홍보에 참고할 수 있는 문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8번부터 12번까지 토목공학 교육과정에 대한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토목공학 교육과정은 사회의 필요나 건설 엔지니어를 양성하기에 충분할까요? 8번 문항을 보면 응답자의 63%가 현재 토목공학이 사회의 필요나 건설 엔지니어를 양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의 31.7%로 응답률 2인 것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업 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번을 보시면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존 커리큘럼의 문제점으로 취약한 실습교육, 일반학적 수업 방식, 다양한 학습기의 부족, 신기술 및 혁신기술 관련 수업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수업 내용과 방식에만 개선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외의 전공 관련 활동이 부족하고 학문의 변화와 발전이 커리큘럼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건설 관련 기술에서 캐드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행 가능한 건설 관련 기술에서 억습 응답률이 48.2%로 1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을 보면 기존 커리큘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취약한 실습 교육에 대한 개선점인 실습 교육 강화가 응답률 58.8%로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문항의 응답률 3위였던 다양한 학습 기회에 대한 개선점인 산학협력 강화, 학과 융합트랙 신설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적 수업 방식에 대한 개선점인 프로젝트형 수업 역시 응답률 3위입니다. 9번과 11번 문항을 참고하면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 및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이 걱정하는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내용 전달 미비로 인한 혼란이 46.2%, 개편 전후 과목별 학습 내용 차이가 35%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되 학생들이 걱정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공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통해 토목공학 전공 수업 커리큘럼 이외에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을 보면 현장 실습 및 견학이 61.2%, 인턴이 46.9%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14번 문항을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가 현재 참여 중인 전공 관련 활동에서는 13번 문항의 응답률 1위였던 현장 실습 및 견학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 4위입니다. 그리고 인턴 활동 역시 7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을 본다면 토목공학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 관련 활동이 학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토목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15번은 미래 토목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 토목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융합적 능력, 협업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기존의 전공 수업을 바탕으로 융합트랙 신설, 프로젝트형 수업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토목공학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미래 토목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15번 문항 응답률은
2022년 대학생위원회 교육제도 개선부에서 진행한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위권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인재양성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토목공학과는 직업 역량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은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과 융합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와 인식 개선, 기존 커리큘럼 교과목의 보완, 학과 수업 이외 전공 관련 활동 지원, 그리고 새로운 교과목 개설을 통해 토목공학이 변화에 적응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했던 설문조사 문항 이외에도 관심 있는 세부 전공, 배우고 싶은 신기술, 졸업 후 원하는 진로 방향 등 더 많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보고드릴 전학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ESG와 토목공학 교육을 주제로 박철우 교육제도 개선 차장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제도 개선부 두 번째 주제 ESG와 대학교육 발표자 동국대학교 학부생 박철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ESG 사회라고도 불릴 만큼 ESG는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ESG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토목공학과 4학년 학부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설산업과 대학교육 또 ESG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ESG와 건설산업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왜 교육이 필요한지와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교육 적용 방향까지 준비해 보았으며 그 전에 ESG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왜 건설산업에서 ESG를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단어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시 재무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인 사회와 환경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는 일종의 지표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ESG의 각 요소별 항목으로는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 또 지역사회 관계와 인권 성별 다양성, 또 이사회 구성과 기업 윤리와 같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SG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987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로부터 ESG는 시작되었으며 2006년 UN 책임투자 원칙의 제정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습니다. 이 투자 원칙은 투자 기관들에게 투자 시 지속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원칙으로 인해 기업들은 변화하였고 기관들의 변화는 곧 기업들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13조 달러였던 ESG 투자 규모는 8년 만에 41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2030년엔 아마도 130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는 공생관계라는 자명한 사실에 기반하여 투자에 있어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이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이 등장한 사회에 있어 건설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건설산업은 고용과 생산 모두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산업의 영향력을 수치로서 보여주는 고용 유발 개수와 생산 유발 개수의 경우 최근 불경기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국내 산업 평균 수치를 웃돌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산업만의 하도급 공정성 문제, 또 님비와 핀피 등 건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의 관계와 또 이를 이용할 많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선 철근과 시멘트의 생산 등 건설업 밸류체인을 고려할 때 EA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갖는다는 점과 국내 산업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 정도가 건설 폐기물이라는 점은 환경에 끼치는 건설 산업의 영향력을 가늠케 합니다. 이처럼 ESG 관련 투자의 확대와 건설 산업이 사회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산업 내 ESG 적용을 앞당길 것이며 적용에 따른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진행한 ESG 평가 결과는 건설산업의 현황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31개의 기업 중 B등급 이하의 기업은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전체의 약 40%가 C등급이라는 사실은 평가 대상이 건설업체 중 비교적 상위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ESG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에 있어 여러 기관의 보고서에서는 탈석탄 선언과 ESG 채권 발행 등 많은 활동을 보이는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ESG 활동에 어려움을 갖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여러 지원책 중 저는 전문가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업 진출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엔지니어의 역량과 ESG 지식을 모두 갖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면 이들은 건설업체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장소로는 대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ESG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자 산업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학은 그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교육의 수준으론 토목공학과 내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의 구분 없이 ESG가 무엇인지 정도의 수준에 다르게 될 교양 수준은 건설산업의 영향력과 그 범위, 고유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SG 교육은 대학 안에서 또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며 토목공학과 안에서 이루어져야 건설산업의 ESG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토목공학과 내부에서의 ESG 교육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공학적 요소가 추가되는 토목공학 교육과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다소 경영학적 측면의 ESG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며 완전히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기엔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도 분명 기업과 가까운 ESG라는 개념이 토목공학 커리큘럼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져가는 ESG 사회에서 건설산업이 이를 앞서 나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ESG에 대한 모든 걸 배우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ESG 사회에서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과 수준에서 교육 도입 시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을 지속가능성, 융합교육, 경험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G는 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입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경영학 측면의 ESG 교육이 가능할지라도 당장의 학생들이 산업에 나가 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ESG는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도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만들 수 있을지, 또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 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개인 수준의 행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죄의 목표라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점검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탈탄소 선언은 현장 에너지의 절약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당장의 ESG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훗날 이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전공별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목공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를 배우는 학문이며 그 세부적으로는 크게 건설 관리와 지반, 구조, 수자원 등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탄소 감축 등의 문제에 있어 각 분야에서의 관점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목공학과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식은 각 세부 전공별 교수님들의 팀티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일 문제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팀티칭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건설산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들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활동과 공모전을 통한 경험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단의 차트는 앞차례 발표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올해 대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한 대학생활 중 희망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복수응답으로 허용한 수치이지만 대외활동과 학술대회가 희망활동이라는 응답은 신입생의 경우 전체 응답 중 약 40%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전학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응답 중 약 35%의 응답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과 대외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공모전과 또 대외활동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과 수준, 또 내용의 교육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감산학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의 주체들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할지, 또 이를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와 같이 이러한 주제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무대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체화할 것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가 기반이 된 새로운 사회는 기업과 산업, 또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토목공학과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다루기엔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ESG에 한정되어 일종의 경영 전략과 기업 측면의 평가 지표처럼 토목공학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토목공학의 학생들과 또 이들로 이루어진 건설산업은 미래 ESG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토목공학 교육을 주제로 이은규 교육제도 개선 부차장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제도 개선부의 마지막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토목공학 커리큘럼의 발의를 맡은 이은규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굉장히 떨리네요. 평소에 이런 자리에 익숙하게 서시는 귀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새삼 다시 알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토목공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입시 지원율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희는 그것이 토목공학은 오래되었다라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고루해서 30년 전과 변화가 없는 학과. 그런데 그런 인식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러한 선입견이 적용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커리큘럼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왜 토목공학이 외면받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과 대학 교육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토목공학의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토목공학은 외면받고 있을까요?
작년 대한토목학회에서 1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목교육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중 2번 문항은 토목공학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물어보았고, 낙후된 토목공학 교육은 유기에 그쳐 교육은 중요치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문항에서 건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물어보았을 때 토목공학 커리큘럼 개편이 60.2%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토목공학 기피 현상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토목의 쇄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토목공학과 합쳐져 스마트 건설이 되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자동 시공과 탈현장을 지향하는 토목의 요구와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안전한 현장에 대한 요구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최근 개발되는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자동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며 공간에 제약 없는 협업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이미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토목의 발전을 주도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역시 학생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합니다. 즉, 기존의 전공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업계의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논문에서 교수응답자는 스마트 건설 관련 전공 과목이 개념 소개와 이론 강의 수준이라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커리큘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커리큘럼 개편, 실습교육 강화, 그리고 외부 학습 기회 제공. 요지는 배우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각 항목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안, 커리큘럼 개편입니다. 이는 스마트 건설의 기초, 즉 기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것과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실무 기술이 아닌 기반 기술,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토목공학의 모든 곳, 뿌리부터 가지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딥러닝, 인공지능 등은 이미 토목공학의 이론, 연산, 해석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선 이를 기존의 이론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팅의 기초를 배우고 이를 토목공학의 케이스에 맞춰 적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S대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시작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고급 컴퓨팅 툴 적용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 과정의 공통된 목표는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토목공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적용 중심의 교육이 스마트 건설 기초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은 융복합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여러분, 토목의 문제가 단순한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목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럼 다른 도시의 물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럼 지역에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토목의 문제는 더 이상 토목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해외 아이대에서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설로 학생들이 새로워진 토목의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 환경 지속 가능성 트랙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융복합 프로그램은 AI 및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데이터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대학 수업에서 사용해보는 것과 현장 실습을 모두 의미합니다. 우선 기술 실습에 대해서입니다. 비록 현재 사용되는 기술을 대학에서 실습하는 것은 정작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했을 때는 그 기술들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기술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시대가 설계 수업에서 이와 같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차원 설계가 아닌 다차원 설계를 통해 학생들은 그간 배워왔던 역학이 왜 필요했는지, 목적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것은 해외 S대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학교와 기업이 컨택을 하고 학생들이 실습을 가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거치를 해서 끝나지 않고 상사의 레포트가 학생의 학점과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할 정도로 실질적인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현장 실습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것은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이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선 방안으로 대학 외의 학습 경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토목공학 관련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단기강좌 수강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수업 또는 한 학기를 배정할 만큼의 기간이 필요치는 않은 수업 등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기관에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고 수강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대학은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토목관 무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 모두 가능한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시간에 제약 없이 주말에, 휴일에, 방학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과 외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기 어려운 세부 전공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의 업무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개선안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실현된 사례도 있고 아직 구상뿐인 것도 있지만 무엇이든 개별 대학에 적절히 적용되어 좋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토목 교육에 적용한다면 스마트 건설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나아가 국내 건설업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유연한 변화가 나아가 토목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